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말 외환 보유액이 6월 달에 이어서 7월 달도 2달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7월 말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4,113억 달러로 전월 말 대비 11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그 요인은 미국 달러화 강세로 인해서 기타 통화 외화 자산의 미달러 환산액이 감소했지만 외화 외평채 신규 발행으로 인해서 증가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6월 말에 발행된 14억 유로 규모의 외평채 발행 대금이 7월 중으로 납입되면서 외환 보유액을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체적인 외환 보유액 추이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잠깐 정부의 장난질로 인해서 살짝 오르긴 하지만 계속 감소하고 있고, 현재도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바라보고 있죠. 이제 9월 4일이면 8월 말 외환 보유액 현황이 발표되는데 얼마나 더 줄었을지, 아니면 분기말 효과로 인해서 다시 상승했을지 지켜봐야겠죠. 렛츠고! 근데 6월부터 환율을 한번 보시면 진짜 참 이상합니다. 달러 인덱스는 하향 추세에서 바닥을 잡고 재차 반등 중이지만 아직도 낮고요. 하지만 7월에는 달러와 가치가 2.5% 상승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달러가 이렇게 강해지면 다른 통화 자산의 가치가 하락해서 외환 보유액이 줄어듭니다. 그에 걸맞게 원달러 환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원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지 않은 신호죠. 그런데 7월 말 외환 보유액이 오히려 증가했다. 약 14억 규모의 외평채, 약 2조 8천억 원인데요. 그 대금이 7월에 납입되면서 외환 보유액이 증가했다고 나옵니다. 이게 과연 좋은 걸까요? 예치금이 전월보다 줄었다는 것은 해외은행 등에 예치해둔 현금성 자산이 줄었다는 건데, 예치된 돈을 꺼내서 다른 자산에 투자했거나 달러 강세로 환산 금액이 줄었거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후자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외평채가 뭐냐? 외국 환평형 기금 채권입니다. 발음도 어렵습니다. 한국 정부가 외국에서 외화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 정부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외화를 빌리는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돈 좀 빌려줘, 대신 이자 줄게 하고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6월 말에 14억 유로 규모의 외평채를 발행했고요. 이 돈이 실제로 한국 정부 계좌에 7월에 입금되면서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그만큼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외평채도 일종의 국채이고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에 정해진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됩니다. 이번 발행은 3년물 7억 유로 그리고 7년물 7억 유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각각 이자는 2%대입니다. 그리고 3년물은 2028년에 갚아야 되고 7년물은 2032년에 각각 상환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반드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되니까 미래에 갚아야 할 빚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원화가 상당히 약세니 3년 후와 7년 후에 원화가 약세면 원화 부담이 상당히 증가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7월 말 외환 보유액이 소폭 늘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 빚이 늘어났으니까 중장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 요인이 생긴 거죠. 자, 그러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시장이 불안하거나 환율 급등 상황에서 즉시 개입할 수 있는 현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외평채 발행했다는 것은 국가 신인도 측면에서 아직까지 플러스 요인이고요. 반대로 부정적 측면은 외평채도 결국 부채이기 때문에 단기간 외환 보유액이 늘었지만 중장기적으로 상환 능력을 따로 관리해야 되고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달러 강세가 유지되고 기타 통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외환 보유액이 다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또다시 위험 요소고요. 결국 갚을 당시의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 외화 부채 상환 부담이 상당히 증가하니까 이게 악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한국의 외환 보유액 규모는 세계 10위 수준입니다. 9위인 홍콩과 외환 보유액 격차는 약 200억 달러, 27조가 넘습니다.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9위 탈환은 쉽지 않고요. 한국이 세계 9위에서 10위로 밀려난 것은 3월 말에 밀려났습니다.
반년 동안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요. 한국 경제 역성장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순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독일은 두 단계 상승해서 여전히 순위 유지 중입니다. 독일 외환 보유액의 대부분은 금이 차지하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올라서 이렇게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한국 금 보유량은 104톤인데 10년 이상 변화 없는 거 아시죠? 예상치 못한 큰 위기가 왔을 때 해치 수단, 즉 방어 수단인데 외환 보유액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금 자산도 늘지 않고 위기가 오면 버블이 터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수출도 안 되는 콘크리트 건물, 부동산만 부양하다가 다른 경제 시스템이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 순위는 글로벌 신용도 그리고 국가 위기 대응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죠. 어쨌든 외평채 발행은 단기 외화 확보에는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으로 외화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리스크 요인을 감안해 가면서 한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서 워낙 강세가 되길 바라야겠죠. 그리고 9월 초에 발표될 8월 말 외환 보유액도 한번 살펴보고 또 영상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와이